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1권의 뒷부분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뒷부분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일단 윤씨 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의를 중심으로 한 세 여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일부의 핵심 사건인 귀녀의 욕망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부분, 윤씨 부인을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 부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최참판댁 내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16장 9전,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 내용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참판이 부자가 됐나?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물들이 꾸려가는 사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최참판댁이 부자가 된 과정도 굉장히 폭행적이고, 그리고 그 욕구와 욕망이 다른 하인들에게 반영되어서 착취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다 일찍 죽고 과부로 남은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전달돼요. 그 중에 윤씨 부인도 그 다음 계승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윤씨 부인이 혼자 남게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안에는 뒤에 조중구와 합세할 그 집의 하인 삼수에 관한 내력도 담겨져 있으니까 잘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제해온 최참판댁 안에 그 재산과 그리고 전체 마을의 운영을 윤씨 부인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씨 부인이 이 일을 맡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2편 추적과 음모의 이자 윤씨의 비밀 부분이에요. 이 윤씨의 비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따라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막 진행되는데 최치수의 성격과 그리고 윤씨의 태도, 그리고 환희와 별당아 씨가 사라진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납득되는 여러 단서들을 이 부분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희는 이제 구천이와 같은 이제 그 인물에 관한 이름이에요. 구천이는 이 윤씨 부인 댁에 와서 종살이를 했을 때의 이름이고, 실제로 이 환희는 윤씨 부인의 비밀과 관련된 인물로서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과 환희와 그 다음에 별당아 씨가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최치수가 어떤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최치수가 행동을 개시하는 부분은 19장 4자 두 명의 심부름꾼을 최치수가 각각의 방향으로 보내요. 그 두 명의 심부름꾼은 조중구와 김평산입니다. 조중구는 이 최치수의 이야기를 듣고 엽총을 구하러 떠납니다. 아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들로부터 엽총을 구해오겠죠. 돈을 두둑히 줘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김평산에게는 강포수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강포수는 사냥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포수는 어딘가에 정착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포수를 데리고 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 부분에서는 최치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윤씨 부인은 최치수의 이 행동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온 문희원과 다루는데요. 사실 이 윤씨 부인의 비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윤씨 부인의 강직한 성품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윤씨 부인을 살려준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문희원과 월선어미예요. 이 월선어미가 무녀입니다. 그런데 이 무녀의 사회적 이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술해서 이 문제들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의 절대적 신뢰를 얻죠. 그렇지만 전체 계급상에서는 천민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희원과 월선어미가
이 윤씨 부인을 살려낸 과정들을 여기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굵직한 사건이 이어질 때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바탕을 가지고 서로에게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이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용의를 비롯한 강청댁, 월선이 이민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끌어가는 13장 무녀, 17장 습격, 그리고 2편 추적과 음모의 1장 사라진 여자, 4장 하늘과 숲이 이렇게 네 부분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뒷부분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윤씨 부인을 비롯한 최치수와 그리고 환희, 그 주변에 있는 우관스님, 문희원, 월선어미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계속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요, 용희와 월선이의 과거 인연의 시작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용희와 월선이는 천생연분입니다. 둘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둘이 좋아하면 둘이 계속 결혼해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희는 농사꾼 집안이에요. 월선이는 어머니가 무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민계급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런 구조에서도 도망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희와 월선이의 성품 때문이에요. 용희는요, 절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주변의 인물들의 감정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를 고려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희가 절대로 월선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대사를 한번 찾아보면요, 13장의 무녀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월선이가 영팔이가 장에 갔을 때 용희의 안부를 물었다고 전해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영팔이가 그러더만 내 안부를 묻더라고.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만. 천분 만분 더 생각해봤지. 다 버리고 다 버리뿌리고 니하고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안 될 일이지, 안 될 일이라. 이 산천을 버리고 나는 못 간다. 내 눈이 멀고 내 사지가 찢기도 자식된 돌이 사람의 도리는 웃잘 수 없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그래요. 아니 구천이도 별당아 씨를 데리고 도망갔는데 왜 내가 못할까? 그런데 다시 그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용희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건 이 당시에 어떤 도덕적인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이라는 말은 구분해서 써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이라는 말은 각각의 개인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고 지닌 태도를 윤리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희는 그런 사회적 규범과 도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윤리적 태도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용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척댁하고도 결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민혜를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런 용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는 독자의 각각의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용희의 이러한 태도는 결혼한 강청댁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강청댁은 용희와 관계에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월선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대는 남자가 여러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하지만 용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부모가 맺어준 강청댁에 대한 의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월선이에게 막 마음을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도 강청택은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어느 한순간 오해가 생겨서 월선이네 집에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월선이가 있는 집으로 습격합니다.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용의가 없었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와요. 왜냐면 용의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역시 하면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겪은 월선이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봉순내는 월선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염치 바르고 욕심 없는 계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강청택에게 받은 수모도 수모지만 그 자기의 존재로 인해서 강청택과 용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생각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주막에 대문에다 못질을 해놓고 떠나버려요. 자, 그럼 그 뒤에 이어질 그 용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의가 그 다음부터는 삶의 의지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걸 강청택이 보고 전전긍긍하죠. 근데 여기 한 인물이 또 나와요. 이민애가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민애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이쁜 여자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용의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강청택이 부인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외모로서는 우월하고 그리고 용의가 강청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월선이가 그 즐거움을 앗아갔다라고 하죠. 게다가 월선이가 사라지고 나서 거의 삶의 의지를 잃은 용의를 보고 더 가슴 아파하는 이민애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의가 강청택이 월선이를 찾아가서 한 행동 때문에 월선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더 절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숲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천리 밖이라도 있는 곳만 알면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쓰러진 용의를 최참판댁 하인인 도리가 업고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용의와 월선이 강청택 이민애를 둘러싼 이야기가 또 한편 마무리됩니다. 이 1권 뒷부분에서 같이 얘기 나눠볼 세 번째 부분,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부의 전체 앞부분 사건을 이끌어가는 귀녀와 김평산, 그리고 여기에 더 한 인물을 끌어들여요. 이민애의 남편 칠성입니다. 자, 이 내용은 14장 악당과 마녀, 그리고 18장 유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장 사자, 또 2편의 추적과 음모의 3장 실패,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13장 악당과 마녀는 당연히 김평산과 그리고 귀녀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 김평산과 귀녀가 나누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때 김평산의 터무니없는 꿈, 그리고 이 꿈을 비롯해서 김평산의 가족 안에서 하만댁이 하는 희생, 하만댁의 자녀인 거복이와 한복이가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소개돼요. 이제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김평산이 강포수에게 알아낸 귀녀로부터 받은 금가락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김평산은 그 금가락지로부터 무언가 사건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귀녀에게 가서 그것에 관해서 캐묻습니다. 사실 그 귀녀는 김평산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김평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치수에게 희망이 없다. 귀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치수가 양기가 부족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김평산이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을 물색하다가 칠성이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칠성이는 김평선과 귀녀와 같은 부류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본격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치닫게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최칠수는 귀녀의 욕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조준구하고 같이 가서 귀녀가 치성을 드리는 걸 보여줍니다. 조준구에게. 이 조준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귀녀, 김평산, 칠성이에게 어떤 언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찾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권의 뒷부분은 윤씨 부인과 그리고 사건, 그 주변의 인물들 그렇게 한 부분 나눠봤고, 두 번째는 용의를 비롯한 이민의, 강청댁, 월선이와 관련된 인물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는 이 1부의 앞부분의 사건을 담당할 김평산, 귀녀, 칠성이,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조준구의 역할까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권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1권 내용을 끝내시면 2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1권 뒷부분 내용 살펴봤습니다. 2권 내용도 더 즐겁게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냇물함을 널러 이현주였습니다.